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시대의 인재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자발적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소유에 따라 부가 결정되었어. 얼마 전까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이었지. 이제는 지식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를 창출하는 핵심이야. 영국의 매니지먼트 사상가 찰스 핸디의 비이성의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육체적 노동이나 대량 생산의 근간인 근면 성실함이나 자격증으로 대변되는 일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존경받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 거기에 그 분야에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저는 이걸 골드칼라의 시대 나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좀 더 명료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책을 안 읽으셨던 분들도 많을 거니까 짧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보자면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로 우리는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였냐면 성실함이었어요. 그냥 시간당 만약에 8시간을 일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당 얼마가 책정되면 그 금액의 8을 곱하면 되는 거고 야근을 하면 2시간 야근하면 2시간 야근 비용이 조금 더 더해지고 특근이라고 해서 주말에 일하면 그 비용이 조금 더 더해지고 결국은 내가 투입한 시간의 총량으로 내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의 근간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푸른색 노동복 차림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루칼라 노동자라고 대변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정보사회로 전환이 되죠. 정보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인재로 올라올 수 있었냐면 어떤 한 분야의 정보,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방식이 예측하시죠? 맞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실래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우리가 썼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중에 주로 어디를 활용해서 일을 했을까요? 대부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요 막 이래. 근데 진짜 머리 쓰셨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셔. 암기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뇌는요. 머리 창의적인 뇌하고는 다른 뇌입니다. 그래서 주로 좌뇌를 쓰게 돼요. 논리적으로 이 맥락이 이해가 돼야 암기를 더 잘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과 손과 엉덩이의 힘으로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고 담고 있다가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제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축적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이 뇌를 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도의 정신노동자예요. 계속 머리를 쓰잖아. 그리고 회색 빌딩 안에서 주로 하얀색 옷을 입고 일을 한다고 해서 화이트 칼라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이 화이트 칼라들이 사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암기력이나 이런 그 논리적인 뇌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뇌를 쓰는 거로 본인이 최고의 인재고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여기에 AI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AI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위조할 수 있고 우리는 혹시나 까먹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상황, 외부 상황에 의해서. 근데 얘는 그런 걸 안 해. 입력된 값대로 진행하고 점점 더 똑똑해져요. 스스로 딥러닝을 통해서 똑똑해져.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지간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생겼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를 위협한다? 화이트 칼라, 우리가 여지까지 존경하고 지위적으로 되게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화이트 칼라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점점 없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20세기 정보사회에서 21세기 지식 창조사회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러면 화이트 칼라도 아니야? 블루 칼라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로 살아야 돼요? 바로 내가 주력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거기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의 삶이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눈부신 골드 칼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사람을 아이디어 노동자 그리고 골드 칼라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골드 칼라로 살고 싶다. 이 이야기는요. 육체나 암기력이나 이런 고도의 그런 정신노동을 하는 이런 쪽은요.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60대, 70대, 80대, 90대 이로 갈수록 내가 생각하는 그 세밀한 부분들에 밀접한 그리고 점점 더 깊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보다는 경험과 지혜와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게 훨씬 더 능수능란해지는데 이쪽을 제대로 훈련시키거나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쓸 수 있는 게 여전히 눈, 손, 엉덩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여전히 암기하는 공부를 하고 계실 거고 이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육체로 일할 걸 막 생각해. 다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시키는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쪽은 점점 서툴러진다. 그걸 인정하면 우리는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려면 뭘 키워야 된다? 뇌, 머리에 창조적인 뇌를 키워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언가에 정통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야 한다는 건 사실 누구나 아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과 집중의 중요성은 심리학자 데니얼 레비틴의 연구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아이스스케이터, 지능범의 생활에서 각자의 능력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같이 실력을 갈고 닦는데 오랜 시간 집중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분야에 완전한 실력을 갖추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만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는 하루에 3시간씩 꼬박 10년 동안 집중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3시간, 10년. 근데 3분이 한계인 파편화된 이런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3시간은 고사하고 3분, 30분도 집중하기가 어렵죠. 업무 생활이 3분 단위로 쪼개지면 실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시간이나 그들의 경험이 담긴 책을 읽을 시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관찰하고 학습할 능력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경쟁력도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쪼개진 시간을 이어붙여서 조금 더 집중할 시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기도 해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만 읽으면 졸려요.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죠? 얼마 전 대한민국 국민 중 40대 이상은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는 통계와 함께 책을 읽지 않으면 원시인의 뇌처럼 산만해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물렁물렁해서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데 디지털 정보에 중독되어서 상시적인 주의력 결핍에 빠져 있는 인간의 뇌는 텍스트화된 글을 읽지 않으면 퇴화되어 원시인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부의 원천을 이루는 그리고 아이디어로 일하는 그런 골드칼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읽는 능력이 중요하고 읽는 능력에 우리의 부의 원천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데 우린 참 책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시간이동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과 천민을 가르는 기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를 보고 이런 거는 그 제도 속에서 있었던 건데 결국은 글을 읽느냐 글을 읽지 못하느냐가 양반과 천민을 가르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천민이 양반 몰래 책을 읽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책은 뺏기고 불살라지고 그 천민은 아시죠? 멍석마리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 양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천민이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책도 뺏고 때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책을 읽으면 맥락에 맞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물과 상황에 대한 가설과 검증이 가능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행동하게 할 논리를 갖게 된다. 결국 천민이 책을 읽고 똑똑해지면 양반의 기득권에 대한 불만을 참지 않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양반 입장에서 보면 주는 대로 받고 적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생각 없는 천민이 필요했고 그들이 구조적으로 가난을 되물림하도록 책 주변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했었던 논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로 넘어와 보십시다. 지금 혹시 책을 구하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디 가셔야 되나요? 띵동 오전에 주문하면 심지어 오후에 오기도 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누가 와서 막 때리나요? 아이디어로 먹고 살아야 하는 지식 노동자인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자발적 천민으로 사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택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책을 가까이 들이십시오.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관심이 땡기는 거 먼저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다.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와서 만나서 이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걸 댓글로 남기시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답으로 찾아드리는 방송을 만들어드리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찾고자 하면 요즘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무슨 어디 뭐 진짜 대학원을 가거나 이런 무슨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시도하시고 경험해 보시고 축적되는 시간을 버티시는 것. 그래서 최소한 자발적 천민으로 사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 양반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